자, 북토크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작가님들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네. 좀 어땠어요? 내 이야기 말고 남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참새 작가님부터. 제가 남의 이야기를 원래 안 듣거든요. 안 들었어요. 우리 얘기하는 거 안 들었네. 내 위주라서. 우리 얘기하는 거 안 들었네요. 나만 살자. 네. 그럼 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잘 못 들었죠. 처음에는. 이제 박호님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좀 긴장이 풀려서 좀 들었는데, 되게 저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박호 작가님 네.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되고 인상이 깊었습니까? 어, 들었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아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안 들었어. 어쨌든 많은 좀 시련을 네. 겪어서 이제 책을 쓰게 됐구나. 제가 모르던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를 좀 알게 돼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예, 끝입니다. 아니, 이제 1부 때 이야기했다는 걸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비슷한 코스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브런치에서 북크크로 가가지고 북크크에서 출간을 했는데 북크크가 돈을 많이 벌었겠다. 맞습니다. 그죠? 네, 이 맞습니다. 웬만한 셀프 출판 시장은 지금 북크크가 다 얼추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인쇄비를 엄청 벌 것 같아요. 네, 북크크 말고도 이런 비슷한 업체가 전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그런데보다 지금 어쨌든 우리 중에서는 북크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나름 근데 이게 박호님 책 잠깐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이 POD인데도 그 나쁘지 않아요. 책 퀄리티가 꼭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 거죠. 그렇죠. 낸 거죠. 네. 지금 이거 어쨌든 맞아요. 왜 표지는 어쨌든 무료 템플릿 쓴 거고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네. 이 책은. 안에 디자인하고 한 거는 이것도 심지어 워드로 다 한 거예요. 네. 네. 그게 서비스가 좋은 게 네. 그 브런치에서 매거진 만들면 매거진을 바로 이제 북크크 셀프 출판할 수 있도록 몽고를 워드로 이렇게 자동 다운로드 되는 거 알아요? 네. 써보셨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선생님 전혀 모르는데. 아니, 기억이 날 거.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예, 기억이 날 거.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바로 다운받으면 이제 목차랑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오고 이런 맞아요. 것들을 그냥 맞습니다. 잠깐 수정해가지고 맞아요. 바로 이제 출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무료 템플릿을 써서 공짜로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이거 북크크에서 2권 냈던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낸 게 이제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냈는데 그 이제 투명일기는 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워드 양식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지 있잖아요. 표지는 제가 첫 번째 그 책은 저렇게 템플릿 썼는데 두 번째 책은 제가 그냥 포토샵으로 디자인해가지고 날개 있는 거 있잖아요. 표지 날개 있는 디자인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디자인을 했으니까 디자인비 안 들잖아요. 그걸로 해도 무료. 근데 이거 날개 하면은 돈 더 들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 날개는. 판매 가격이 바뀌는 건데 제가 지불하는 돈은 없으니까 책 판매 가격이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것들이 바뀌고 이제 북크크는 어쨌든 그 판매 수수료나 뭐 인쇄비 이런 거 수수료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한테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오늘 일단 북토크 2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고정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실시간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라도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런 채팅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뭔지? 첫 번째 질문이 저기 떴죠? 어쩌다 글을 쓰기 시작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뭐 앞에 일부 내용에 거의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이거는 좀 뭐 다른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누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호님부터. 네.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이야기들을 조금 주변에 전하고 싶고 세상에 좀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처음에 쓰기 시작한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냥 일기 쓰고 글 쓰는 건 좋아해서 계속 쭉 썼었는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한 2년 정도 있었던 일들을 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게 됐죠. 네. 댓글에 지금 어색하대요. 어색. 어색하다. 우리가 어색하다고. 네, 그렇다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카메라 앞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앞에 이제 이렇게 관객분들이 계셨으면 좀 덜 어색했을 것 같은데 카메라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좀 어색한 실제로도 어색하죠. 실제 어색한 사이잖아요. 실제로 어색해서 저희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안 친해서. 순전히 비즈니스 관계이기 네,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네. 참새 작가님은 어떻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황장애가 16살 때 있었는데 일찍. 그때부터 좀 그런 게 뭐 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하여튼 몰라도 그런 증상이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현상을 자기 스스로 좀 치유해보기 위해서 좀 공부를 혼자서 많이 했어요. 뭐 심리학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철학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런 과정에서 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배우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좀 기록을 하고 싶은 욕구 이제 그런 거를 저장하고 싶은 욕구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라고 이제 그거를 기록을 해놓고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 20대부터는 내가 했던 생각 뭐 이런 거를 꾸준히 이렇게 저장해놓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쌓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매일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씩 뭔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위에 또 하나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그런 걸 습관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제 저는 이게 좀 웃긴데 제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대는 수학이 다인데 그래서 이 공업 수학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블로그에다가 암 투병 일기를 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상장을 받잖아요. 집에 있는 상장을 우연히 옛날 것들을 막 꺼내봤는데 의외로 공부 잘해서 받은 상은 거의 없고 다들 글쓰기해서 받은 상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글을 좀 썼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글쓰기에 어려움은 특히 없었는데 항상 제가 쓰는 글이 뭐 전문적인 글은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을 그냥 남기는 정도의 글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막힘이 없이 그냥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투병 일기를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저처럼 아픈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 쓰기 시작했는데 댓글이 지금 하나 올라왔거든요. 글 쓰거나 출판하시면서 가족들의 지지나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대요. 네, 얘기해볼까요? 어땠습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느끼셨어요. 주변의 지인들이 뭔가 최근 뭔가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걸로 사람들이 그냥 관심 없는 분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책을 냈다고 하니까 되게 조금 신기하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관심 받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사실 작가들도 대부분 관종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약간 네. 나의 그렇죠. 일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봐주길 바라잖아요. 그럼요. 예, 참새님 어땠습니까 이거? 저도 진짜 대표적인 관종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가족들의 지지나 주변 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가족들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제가 이걸로 한번 제가 소속돼 있는 동호회가 있거든요. 독서 모임, 독서 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이걸로 제가 쓴 책으로 한번 책 모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직접 이제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격려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근데 보는 시선들이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책까지 이렇게 낼 생각을 했냐? 그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제가 원했던 거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는 원래 책을 쓰면은 진짜 대박이 나가지고 한 번에 빵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아셨어요? 베스트셀러.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으셨구나.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창세 작가님의 특성이 약간 좀 그런 저는 심지어 아직까지도 제 책을 아직 접하신 분들이 없어서 이걸 보면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걸 알 건데 아니 제 책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사람들이 잘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자기 책 PR 네. 뭐가 딱 한 가지 이유 네. 이 책은 내 책을 꼭 봐야 되는 한 가지 이유만 딱 뽑자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지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뭐 불안이나 우울증 여러 가지 좀 그런 정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제 책을 보면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왜? 100%. 100%. 우와. 90%. 의사는 필요가 없다. 아니 왜냐면 나의 책만 보면 공황이 다 해결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중에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추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책을 보시면 100%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들한테 많이 팔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죠. 연예인들이 약간 네. 좀 그 공황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되게 늦둥이라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올해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책을 처음에 냈다고 했을 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돈이 좀 되나? 뭐 얘기 딱 한마디 하셨고 저희 이제 작은 삼촌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우리 저희 작은 형이랑 저는 이제 형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바로 위에 작은 형이 15살 차이 나는데 어릴 때부터 외삼촌이랑 작은 형이 이제 책 이런 거에 관심 많아가지고 책으로 막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책을 냈을 때 첫 책은 이제 그 셀프 출판한 게 아니고 그 아까 창업책 이제 서점이랑 이제 저 출판사랑 계약해서 낸 책을 처음에 냈을 때 외삼촌한테 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신기해하는 건 있었는데 그 뒤로 뭐 딱히 뭐 작가의 대우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걸 뭐 주변인들은 뭐 맞아요. 야 책을 내든 맞아요. 관심이 뭐 없습니다. 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야 술이나 먹자 뭐 이거지. 뭐 그때뿐이고. 네,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말씀대로 돈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책 많이 사주세요. 네. 그럼 다음 많이 질문 사주세요.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이 글쓰기 주제는 어떻게 잡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건 제가부터 얘기해 볼게요. 글쓰기 주제는 저는 이제 어쨌든 제 글들은 전부 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써요. 저는 이제 논픽션이라고 픽션 따위의 글을 못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고 제가 경험한 것들만 쓰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원래 기사로 썼다가 이제 보통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활동을 하니까 기사로 많이 쓰는데 그리고 또 브런치에다가 또 글을 옮기기도 하거든요. 제가 힙합 음악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곡을 다 만들었거든요. 뭐 작사, 작곡, 편곡, 그 다음에 후반 작업도 제가 다 했고 레코딩도 제가 혼자 다 첫 번째 앨범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홈 레코딩으로 앨범 내는 방법을 제가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음악 하는 거를 이제 글로 쓴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안 들이고 직접 이제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서 앨범을 낼 수 있다. 이 주제로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브런치에서 뭐 조회수 얼마를 돌파했습니다.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제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이제 했던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을 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주제로 잡아서 글을 주로 쓰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두 분은?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 또 음악 활동하면서 느끼는 거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의 일상이나 그런 패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과 또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중점으로 저는 글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기획이라든지 음악 연주를 할 때라든지 그런 느낌들이나 그런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활동들 할 때 그런 것들을 쓰면은 좀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상적인 것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한 것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번에 다음에 네. 출판하실 그 책은 네. 어떤 주제로 하시고? 그 책은 이제 일단은 가제는 지친 당신에게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쉽게 감정에 대해서 이런 기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냥 에세이식으로 짧은 글 있잖아요. 한 A4용지 한 장 정도.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지친 그 네, 지친 당신에게 네라는 그냥 누구나 읽었을 때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주로 많이 써요. 저 얘기하면은 글쓰기 주제는 그 사람들이 글을 쓰다 보면은 저절로 이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최근에 어제 진짜 한 이틀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랑 썸을 탔던 어떤 그 여성들의 이야기만 묶어도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세고랑 차는 아니죠. 근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거 물어보고 출판이 안 될 거 거 아니에요? 익명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이니셜로. 누군지 생각했는데 알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 예의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실명을 한. 진짜 재밌게 쓸 수 있는데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했었고 이제 뭐 심리학에 대해서 또 책을 다음에 한 권 또 내야 되겠다. 전체적인 그 심리학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총 정리하는 그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 뭐 그런 것도 또 글쓰기에 대한 책도 한번 써보고 싶다. 글쓰기 저는 진짜 여러분 글쓰기 유시민 작가와 라이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근데 진짜 글쓰기에 대한 강의도 예전에 했지만 글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제가 특강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 북독할 때 그럼 그때는 이제 작가별로 글쓰기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거 괜찮겠다. 재밌겠네요. 네. 다음 기대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글쓰기 주제는 어떻게 잡습니까, 참새 작가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글쓰기 주제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쓰는 거죠. 어쨌든 자기 이야기를 주로 쓴다. 예, 그렇죠. 이 이야기잖아요. 예. 네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자, 다음 질문. 작가가 되면 돈이 됩니까?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돈이 됩니까? 저는 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책을 팔아서 돈이 되는 거는 딱히 없지만 유명한 셀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책을 내므로써의 그 파급력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아니 강사료를 준다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지 말까요? 아닙니다. 참새 감사합니다. 작가님은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완전 필요 없어요. 완전 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하나의 상품이 되고 브랜드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됩니까? 저는 지금은 솔직히 돈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제가 몇 달 전에도 제 계좌로 10,000원 들어왔거든요. 10,000원? 예. 10,000원. 이게 인쇄 말씀하시는 인쇄. 이게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땅을 지금 파서 많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좀 조금씩은 팔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상 몇 달에 몇만 원씩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인쇄 비용은 이제 돈이 안 들어오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책은 정말 잘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직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유명해지거나 인지도가 있으면 아마 책도 다시 더
미래에 더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계속해서 또 책도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네, 되겠죠. 뭐 어쨌든 책을 낸다는 거는 이 작가로서 일단 어쨌든 하나의 스펙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책을 쓰지 않고 어떻게 책을 내는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책을 낸 작가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뭐 좀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맞아요. 보통의 이제 특히 유명한 강사들 이런 분들은 책을 일부러 그런 것 때문에 내요. 맞아요. 자비 출판도 많이 해요.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맞아. 서점에 가면은 제 책이 있으니 강의하러 갈 때마다 그게 맞아요. 이제 자기 소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책 들고 저 이런 책 쓴 사람이에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스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스펙이 있으면 아까 박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작가로서 이런데 초빙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참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유명해질수록 내 책이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유명해지려면 이제 이런 자리를 점점 더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서로 점점 더 유명해지고 책도 많이 팔리고 이제 이런 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저는 한 게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작가가 되면 예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복지 혜택 예술인 창작 지원금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작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작가가 되면 초록창에 인물 정보도 등록할 수 있어요. 이제 포털 사이트에 자기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온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스펙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 저도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되죠. 네,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자기 어필을 해가지고 또 뭔가의 또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접근했을 때 작가가 되면 뭐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악플 많이 달려봤습니다. 악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악플 많이 달려봤어요. 네, 기억에 남는 악플 있어요? 기억에 남는 악플을 이제 제가 그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이제 올렸는데 그 되게 민감한 주제의 내용이었어요. 난민에 관한 네, 내용이었는데 네, 네.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어학원의 친구가 이제 그 이란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저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을 적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그런 난민에 대한 이야기 뭐 가까운 내 친구가 뭐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쓰이고 다시 돌아보게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뭐 댓글에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뭐 난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부터 해가지고 막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악플도 처음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글을 수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이렇게 그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약간 이게 분류를 하게 돼요. 이게 진짜 악의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면서 조금 약간 적응이 좀 많이 돼서 하도 많이 달려서 그 주제로 올렸을 때 민감한 주제를 다루니까 그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또 교훈을 얻었죠. 이제 애매하고 민감한 거는 올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올려야겠다가 아니고 그래도 올려야겠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래도 올리는데 너무 막 이슈가 민감한 거는 좀 근데 뭐 조회수를 노리고 하면은 올릴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제 그런 거 막 이렇게 올렸다가 네. 악플을 많이 받으면 공황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황이 걸리면 참새 작가님의 책을 보면 또 회복이 되니까 그렇죠. 올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 얘기 잠깐 네네네. 악플 엄청 많이 받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을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공무원만 봐도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냥 한 번은 제가 제 스스로한테 이런 그래도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좀 공무원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글을 이렇게 이제 제목을 공무원은 시켜줘도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았는데 그 공무원 분들께서 엄청나게 러시 당했네요. 러시. 엄청나게 악플을
아니 근데 그 글이 왜냐면 그렇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그 글이 어디 메인에 떠가지고 몇 시간 만에 한 10만 건 조회가 올라가더라고요. 맞아, 이게 메인에 뜨면 악플이 달려 이게 맞아요, 관심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 맞아요. 거기서 보니까 공무원들 제가 이렇게 저격당하시네. 시험 떨어져서 괜히 저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달리니까 저는 지웠거든요, 그냥 그 글을. 네. 좀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굳이 내가 이걸 왜 맞아. 듣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다시 공황 걸릴까봐.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도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멘탈을 강하게. 멘탈을 강하게. 이게 악플을 이제 연예인들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 악플을 신경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글을 많이 쓰니까. 그건 기사기 때문에요. 기사니까 이제 뜬단 말이에요, 포털에. 제가 이제 글 쓰면서 제일 신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그 참새 작가님은 직업 기자잖아요. 그렇죠. 직업 기자도 아마 이런 경험은 못 해봤을 텐데 제가 이제 썼던 기사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쓴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파가지고 이제 회사에 병가를 옛날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 병가를 내고 쉴 때 너무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거 없나 알아보다가 그 TV에서만 나오던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를 제가 알아가지고 이제 결혼식장에 하객처럼 가서 이제 사진 찍고 밥 먹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알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몇 달 동안 한 거죠. 근데 그게 좀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기사로 썼죠. 기사로 이제 이런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특별한 문화기도 하고 기사로 썼는데 이게 이제 메인에 걸리고 네이버 포털 메인에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댓글이 진짜 이 또 엄청 민감한 주제잖아요. 또 맞아요. 그렇게 달렸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락이 오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특이한 문화니까 이제 해외 언론에서 다루고 싶은 거예요. 캐나다 무슨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경험을 제가 하면서 이게 진짜 엄청난 뭐 이상한 댓글과 뭐 이런 것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알바의 경험인 거지. 근데 이제 이 댓글 다는 사람들은 그 우리 잘못된 결혼 문화와 뭐 이런 것들까지 싸잡아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의 특성상 사는 이야기를 기사로 봤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게 쓴 건데 그냥 그걸 오로지 그냥 정치 기사나 뭐 이런 사회 기사 이런 것만 보는 분들은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이게 기사냐고 이런 댓글이 제일 많고 일단 그런 악플들을 보면서 처음엔 저도 이제 맨날 체크하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체크하면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래. 가슴 아파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댓글이 어느 정도 한도가 지나고 하니까 처음에는 댓글도 막 제 댓글도 달아주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놔지더라고요. 놔지고 나니까 이게 달고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이걸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거구나.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이게 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진짜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못 살아요. 네, 진짜 공황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웹상에다가 글을 쓰고 하시려면 뭐 글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네. 멘탈을 좀 강하게.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혀지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몇 년 지나니까 기사는 그대로 올라가 있지만 더 이상 댓글 달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 달렸는지.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볼까요? 그 기사 본 것 같다고. 네. 저 기사 써가지고 이런 일 많았어요. 뭐 그다음에 실시간 뭐 순위권에 올라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네 기사 몇 위까지 올라갔더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재밌게 읽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검색해가지고 악플 달고 그런 시키지 마세요. 셀프 출판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요거는 우리가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이 어려우셨나요? 참새 작가님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처음부터 셀프 출판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그 출판사를 찾아서 이제 메일을 넣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다들 해보셨네요. 근데 그렇죠. 저는 너무 투고할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근데 번외 이야기인데 투고했을 때 희망을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간 보는 거예요. 한 2주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딱 2주만 기다려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 결국은 안 되면 더 실망 주는 거거든요. 기대를 했다가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네. 네. 갑자기 그때 올라와가지고 아니 네. 저는 직접 이제 출판사에 전화가 왔어요. 저도 전화가 전화가 오고, 왔어요. 기다려달라고. 전화 와가지고 근데 진짜 글을 잘 쓴다. 그러지 칭찬을 마세요. 하더라고. 출판사 여러분, 출판사 안 될 여러분. 거면 그러지 마세요 좀. 네, 좀 계속 얘기하시죠. 하여튼 조금 더 아니 화나가지고 갑자기. 아니, 아, 화가 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뭐지 좀 그렇게 투고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웠던 점들이 많죠. 아, 왜 출판사가 내 책을 출판 안 해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러다가 결국엔 셀프 출판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예. 점이 뭔가요? 이 어려웠던 점이 질문이 셀프 출판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거든요. 참새 작가님 한 몇 번씩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글쎄, 근데 그거는 너무 쉽게 이렇게 저희가 했던 거는 쉽게 이렇게 아 그럼 고민 없이 그냥. 네, 다 돼 있길래 그냥 아 그럼 어려웠던 점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죠. 어려웠던 점이 크게 없었습니다. 네네. 예.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네, 저는 결정해야 될 게 많고, 음.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이게, 누가 보고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뭐, 교정교열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오타나 이런 것들을, 그거는 하나 맡겼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문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날것의 것이거든요, 정말. 참새 작가님 매력적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매력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네. 개성이 참 강하신 매력지. 분인데. 네. 네, 그런 게 어려웠어요. 네.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박호 작가님께서 교정교열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저는 이제 원고를 쓰는 셈 치고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기사로 일단 한 편 한 편씩 해서 연재를 하게 되면 좋은 게 기사로 내기 전에 그 편집부에서 그런 것들을 봐줍니다. 그러니까 오타라든지 뭐 이런 것 기사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돈 들이지 않고 내가 돈을 받으면서 봐준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제가 1부 때 설명드릴 때 네. 스토리 펀딩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런 거 다 봐줬었어요. 아, 그게 무조건 바로 연재되는 게 아니라 거쳐서 하거든요. 제 글을 한번 보내면은 이제 디자인부터 해서 그런 거. 맞아요. 저도 거기서 한번 한 글을 냈네요,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거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고민되는 게 디자인. 음. 이게 뭐 무료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냥 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작가라면 누구나 다 나의 책이 좀 특별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본인이 그런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돈을 들여야 돼요. 근데 돈을 가면 얼마까지 들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저는 고민도 좀 많아서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네. 저는 첫 번째 나는 고졸사원이다 그 책은 페이지 분량이 400장 쪽이 넘어요. 450쪽이래요. 엄청 두꺼운 책. 엄청 두껍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하던 이야기를 다 담았기 때문에 이제 분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책 판매 가격이 기본 설정하니까 21,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21,000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돈을 더 물려내면서 판매 가격을 낮춰서 더 팔 건지 아니면 기본 가격대로 팔아가지고 근데 21,000원이면 사실 책값치고 좀 비싸거든요. 약간 예. 그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팔 건가 이런 고민도 좀 많았었고 그리고 또 가장 고민한 거는 그거죠. 서점에 안 깔리니까. 맞아요. 네, 서점에 깔리게 하는 셀프 출판도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곳은 북랩 같은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가 견적까지 받아봤어요. 하니까 한 200~300만 원 정도 들던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는 이렇게 한 권씩 POD 하는 게 아니고 한 100권, 200권씩 POD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 서점이랑 계약이 돼 있으니까 서점에다가 POD 형식으로 계속 깔아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영업 활동은 안 하고 깔아주기만 하는 거죠. 제작비는 작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내서 서점에 유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웠었죠. 음. 근데 어쨌든 근데 본인이 맞아요. 선택하는 거니까 결정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이 네. 어려운 거.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답은 없죠.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장단점을 좀 이렇게 앞서 이렇게 저희처럼 책을 먼저 내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웹에 검색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나의 책은 어떤 형식으로 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댓글에 받고 짱이염 네. 네 이렇게 또 저희 팬이 왔네요. 또. 네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아 이거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 책이 얼마나 팔리나요? 나왔습니다. 판매량 어떻게 됩니까? 공개할 수 판매량- 있습니까? 공개할 것이 없습니다. 판매 팔리는 것이 저는 많이 없어요. 제가 거의 홍보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바로 검색을 해봐야 되겠네요. 참새 작가님은 어때요? 제가 한 110권 팔렸습니다. 와 많이 팔렸네요. 많이 팔린 거예요. 네, 많이 팔렸네요. 이거 약간 110권. 대박 네. 꿈꾸셔도 아, 되겠는데요? 아니 이게 뭐가 많이 팔린 어. 거예요? 아니 셀프 누가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아니 110권 팔렸다고. 아, 그러면 돈을 좀 버셨겠네요. 돈 벌었죠? 예,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어. 20만 원, 20만 20만 원. 20몇만 원이면 네, 많이 번 거 아닌가요? 20몇만 원 벌었죠. 예. 저는 수익금이 지금까지 한 12만 원 정도 되네요. 아, 네, 그래요? 네. 음. 이게 사실 뭐 서점에 깔리고 이런 게 아니라서 맞아. 많이 팔리진 않고 또 이게 이게 홍보를 할 때 또 팔리고 네네네. 안 하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안 네. 팔리고 이런 거여가지고 사실 저는 보니까 이제 첫 책 나는 고졸사원이라는 이제 직장이 진짜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번에 투병일기 작년인가 올해 낸 거는 보니까 지난달에도 보니까 5권인가 팔렸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뒤로도 이제 병원 갔다 오거나 저는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진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병원 갈 때마다 이제 갔다 온 후기들을 블로그에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링크를 좀 달아놓으니까 이 새로 이제 투병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셀프 출판하는 거는 이렇게 좀 꾸준히 팔릴 수 있는 주제를 맞아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원래는 빨리 책을 내려고 했는데 아까 그 계속 네. 알아보다가 지연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암 진단을 받고 완치까지 5년이 걸리거든요. 원래 5년 동안 재발이 없어야 완치 판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진단부터 완치한 과정 전부가 다 책에 담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씩은 계속 팔리지 않나. 하여튼 그래봤자 미약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출판사랑 계약해서 처음에 첫 책 낸 것도 사실 근데 해봐야 거의 1세에서 끝납니다, 대부분의 책이. 그렇죠. 네, 재발행하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한 권 팔아봐야 하는데 400원 뭐. 시민작가 400원, 500원 뭐 이렇게. 맞아. 되기 인쇄로 때문에. 따지면은 북극가 인쇄는 되게 높은데 네. 그리고 브런치랑 또 연계되면 더 인쇄가 맞아요, 붙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제 어디에 이제 유통하고 이렇게 깔기에는 또 수치 타산이 안 맞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 그 보면은 출판사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제일 큰 데가 교보잖아요, 교보. 네. 제가 이제 1인 출판사를 하려고 작업했다가 실적 없이 그냥 폐업하긴 했는데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은 교보문고에 책을 깔려면 책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이런 출판사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교보에서 안 받아줘요. 책을 만들어서 가져가도. 보통 그래서 대부분 소형 출판사들은 교보랑 거래를 하는 큰 업체, 이제 거의 하청의 하청으로 이렇게 책을 많이 갖고 가는 편이고, 그리고 책값이 한 15,000원 정도를 판매가면 이제 그런 교보 같은 데서는 매입을 할 때 몇 권씩 이렇게 100권씩 200권씩 매입하잖아요. 근데 가격을 그 판매가의 절반 정도로 매입을 해요. 교보에서. 그런데 그럼 인쇄는 책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판매가의 절반에 그 몇 프로? 작가 계약한 뭐 7%, 6%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면 한 6,000원. 6,000원에 7%, 뭐 5%, 7%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진짜 한 권 팔아봐야 진짜 거의 먼지거든요, 먼지. 네, 먼지인데 그게 진짜 뭐 유시민 작가나 이런 사람들처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재판되고 막 계속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돈이 되는 거지. 사실 책 팔아가지고 돈 벌기는 사실 유시민 작가도 책 팔아서 돈 버는 건 아닐걸요. 맞습니다. 네, 그걸로 돈을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동을 맞아, 하니까. 맞아. 네. 돈의 목적보다는 네. 그걸로 인한 파급되는 네.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책이 이 정도 팔립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힘을 쓰면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 있나요? 끝났나요? 오늘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네요. 혹시 마지막에 뭐 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서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거 다 했나요? 다음 책 그래 참새 작가님은 다음 책 준비한다는데 이제 어떤 책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출간 계획인지 뭐 이런 다음 향후 계획 좀 얘기해 볼까요? 글 쓸 시간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일을 저요? 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글은 그냥 틈틈이 써요. 음. 이게 제가 약간 일하는 스타일이 쫙 계획을 해놓고 차차차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틈틈이 이것저것 다 해요 하루에.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되네요. 딱 뭔가 이걸로 글 쓰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생각나는 순간 앉아서 글을 써요. 그렇게 하고 또 뭔가 떠오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짬짬이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5분 10분씩 이렇게 내면은 그게 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을 딱 뭔가 잘 써질 것 같다 생각이 났을 때 쓰면은 빡 써지거든요. 근데 이걸로 각을 잡고 하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짬짬이 써요. 짬짬이.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작품은 어떻게 계획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짧은 글들을 모아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고 담백한 그런 짧은 에세이 집에 내려고 생각하고 언제쯤 만날 수 있습니까?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은 가능한가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엄청 기네요. 엄청. 네, 또 참새. 네, 저도 지금은 기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일을 하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저녁에 퇴근하고 마치고 집에 오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 이빨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빨을 칩니다. 갑자기 이빨 쳐야 되네. 양치질도 이빨한테 해야 되고. 항상 좀 뭘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일단 좀 유튜브 조금만 보고 해야지. 요즘에 유튜브가 진짜 유튜브가 적입니다. 너무 계속 이렇게 연관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상만 뜨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참새 작가님 핸드폰으로 유튜브 들어가면은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은 안 되고 그러니까 퇴근하고 뭘 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근데 저도 아마 이런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씩 글을 네. 써서 이제 점점 이렇게 쌓이면 하는 방법. 쓰고 계시긴 한 거예요? 쓰고는 있죠. 쓰고는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좀 일을 그만두고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전업 작가처럼 하고 싶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작가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주변에 책 쓰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어떤 작가님들은 이렇게 딱 몰아가지고 하루에 카페에 노트북 들고 앉아가지고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저희처럼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편씩 연재하는 글들을 모아가지고 쓰는데 저도 앞에 이제 투병일기라든지 나는 고졸사원이다 같은 경우도 그 연재한 거를 책으로 만들었고 원래는 지금은 좀 바빠서 저도 이제 직업이 약간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 별명이 십잡스인데 십잡. 깜짝 놀라서 욕하시는 줄 알고. 욕 아닙니다. 별명이 십잡스인데 제 명함이 한 10개 되거든요. 그러다 요즘에 또 바빠지다 보니까 글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감 일정이 있어요. 마감이 다가오면 또 어떻게든 쓰거든요. 어떻게든 써지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저번에 이제 세 번째 셀프 출판으로 준비하던 게 이제 저는 이제 또 창업자니까 창업을 했다가 한번 망한 적도 있고 이래서 이제 청년 창업가의 꿈과 현실이라는 뭐 이런 주제로 몇 편, 한 10편 정도 연재를 하다가 중단됐어요. 지금 저도 바빠가지고 글을 못 썼는데 다음 책은 아무래도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가지고 이제 그게 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질문이 아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주변에 책을 많이 파신 분 아는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혹시 주변에 작가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주변에는 없는 것 주변에 작가 자체가 많이 없지 않아요? 주변에 네.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많이 없고 책을 많이 파신 분들은 주변에는 네, 없죠. 많이 파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유시민 네. 형님하고 최 사장님 저는 직접 아십니까? 저는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카페에서 한 권씩 네. 쓰신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네. 부산에 계신 분인데 네. 예전에 이제 제가 부산의 어떤 청년들 대상으로 무슨 강연을 해달라 해가지고 갔다가 그 강연하면서 만난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작가인데 그 해외에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런 NGO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아니 갑자기 마음을 먹더니 한 1년, 2년 만에 책을 한 7권, 8권씩 출판을 하시는데 다 이제 출판사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기획서 써가지고 이렇게 되나봐요. 기획 출판으로 계속 출간을 하시는데 몰라 자필 출판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책이 또 어느 정도 팔렸나봐요. 보니까 네이버 책 판매 순위 뭐 메디까지 올라갔다는 것들도 SNS에서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보니까 이제 다른 직업이 있다기보다 진짜로 글 써가지고 그걸 주제로 강연 다니고 이런 것들 거의 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전문 업으로 하시는. 네, 보통 이제 작가들은 강사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맞아요. 이런 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로서 내 강연이 잘 팔리려면 책을 내야 되고 근데 강연이 잘 팔리면은 책도 잘 팔리니까 이렇게 되고 맞아.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네.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자료로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또 보통 강연의 마지막은 항상 내 책 요겁니다. 네, 이런 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보통 강연이라는 거는 뭐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 홍보할 수 있는 엄청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팔기도 하고 많이 내기도 하는데 네, 십자스는 아닙니다. 십자스는 아니고요. 십잡스입니다. 십잡스. 네. 잡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의 사례를 제가 좀 아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참새 작가님 매력적이면서도 친근하고 좋답니다. 동네 형 같대요. 네. 하여튼 동네 형 맞습니다. 동네 원래 동네에 이런 바보 형들 하나씩 동네 바보야. 동네 바보 형들 하나씩 있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북토크 이제 저희도 이제 레드 콘텐츠에서 이제 많이 이제 열심히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토크 행사는 저희가 이제 처음 했는데 저도 이제 작가가 된 지는 좀 됐지만 오늘 그래도 또 이렇게 이 평상시에 아는 분들이지만 근데 또 이렇게 작가로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좀 새로운 것 같고 재밌네요. 네, 재밌는 것 같고 또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이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좀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씩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오늘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북토크를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네, 그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글쓰기 이제 자기만의 글쓰기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주제로 하여튼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에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소감 한 마디씩 말씀을 하고 오늘 행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끝에 파코 네. 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이제 책을 주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또 창원까지 부산에서 창원으로 오는 그 길이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북크크에 들어가시면 네. 중요하죠. 보통의 삶 검색하시면은 13,0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매로 저의 이제 한 1,000원, 2,000원 벌 수 있으니까요. 많이 주문해 주시고 또 바코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색하니까 박수 한번 치십시다. 저는 그 검색창에 공항과 불안의 극복 치시면은 제 책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오늘 무엇보다 이 강사료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강사를 그렇죠, 더 많이 네.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어쨌든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고 앞으로 해서 이제 뭐 이거 관련해서 뭐 강의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할 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좀 세상 깨닫게 해주네요. 이게 아 내가 그래 책을 썼었지. 이제 그 점점 잊혀질만 하면 아 그래 맞다 내가 작가였지. 이렇게 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오늘 기회가 우리 참새 작가님이 다음 작품을 집필하는데 조금의 동기가 되었을 그렇죠. 텐데요. 네, 다음 책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공항 걸리지 마시고. 네, 저도 오늘 되게 이게 작가로서 이렇게 뭐 저도 뭐 강연을 다니거나 이래도 보통은 항상 뭐 다른 주제로 많이 다니는데 이 작가로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고 저희 또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작가들과 북토크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는 행사를 만들어 본 것도 처음인데 되게 유익하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아쉬운 거는 다음에는 꼭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꼭 유튜브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 채널도 좀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 많은 재밌는 콘텐츠들 만들고 있으니까 구독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와주신 참새 작가님과 박호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음 북토크 때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안녕하면서 끝낼까요? 네. 그 전에 네. 댓글 잔잔찬님 맞나? 찬찬찬입니다. 찬찬찬 잔잔찬 죄송합니다. 찬찬찬 예, 공항가프랑 꼭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인터넷 검색하면 저희 책들 다 나오니까요. 네. 꼭 한 번씩 검색해서 안 사셔도 되니까 네,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북토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네. 바코피아노 구독. 바코피아노 구독.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유튜버